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형을 비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07년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08년생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내가 전교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혹은 그것이 목표라면 학교 생활에서 남들과 다른 탐구력과 그에 따른 결과물을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다면 이번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교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수시 전형을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도 나군에서만 선발합니다. 서울대는 수시와 정시에 모두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하는데 이 전형은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입니다.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 37.6, 학생부 교과 15.2, 논술 8, 정시 수능 37.9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우수, 계열 적합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그 외에도 고른기회, 사이버 국방, 다문화로 선발 목적에 따라 전형이 세분화됩니다.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 30.6, 학생부 교과 14, 논술 9.8, 정시 수능 41.3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활동우수, 국제, 기회, 균등으로 전형별로 세분화됩니다. 서울대는 큰 틀로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2024학년도는 올해 대학교 1학년, 2025학년도는 현재 고3 학생들, 2026학년도는 현재 고2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학교마다 2명씩 인원을 할당받는데 재학생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교 1, 2등 학생들이 보통 씁니다. 원래 2024학년도에 476명이었는데 첨단 융합 학부가 30명 중간에 순중되면서 인원이 500명으로 늘었고 이 인원은 2026학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1단계 서류만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수능 최저는 3합 7로 지원 학과별로 수능 선택 과목이 정해집니다. 서류 평가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의 소양으로 평가하는데 학업 능력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 서류 평가와 연계해서 살펴볼 사항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 이수로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권장 과목은 학교에서 수업이 개설되었다면 듣고 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지원 학생의 학교에서 개설된 교육과정 편제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때 수강 여부가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평가 자료가 됩니다. 특히나 핵심 권장 과목은 학교의 수업이 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온라인 공동교육 등으로 학생이 수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평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인문대학은 해당 사항이 없고 상경 계열에서 경제학부만 미적분, 확통이 권장 과목입니다. 자연과학, 공과대학 등은 수학과 과학 교과목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2026학년도에서 변경된 모집 단위는 화학생물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첨단 융합학부입니다.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에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 인원의 3배인 1,500여 명을 선발합니다. 지역균형이 전교 1, 2등끼리의 경쟁이라면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없는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첨단 융합학부의 선발 인원을 보더라도 지균에서 30, 일반에서 98명을 선발합니다. 재시문 기반의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 문제 풀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내신 성적이 탄탄하고 탐구력 만렙인 학생들이라면
일반 전형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발표한 서울대 수시 합격생 입시 결과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각 과별로 볼 때 1.2등급 또는 1.4등급선에서 합격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전형은 1등급대 중후반, 심지어 2등급까지도 점수가 보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통계 중에서 고교 유형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수시 지역균형으로 일반고가 90% 넘게 합격했습니다.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붙으면 지역균형으로 붙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가 붙는 비율은 상당히 작습니다. 전체 고등학교 수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인데 일반고 합격 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학생 비율이 적은 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자사고가 일반 전형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균형은 일반고 학생끼리의 경쟁이고 일반 전형은 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자사고 학생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서울대 합격생의 고등학교 졸업 연도별로 확인을 하면 수시는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이지만 정시는 재수 이상의 선배들을 포함한 경쟁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는 2379개인데 202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를 1명 이상 배출한 고등학교는 924개입니다. 이제 고려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고려대는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가 핵심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고 수능 응시 과목 지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안 봐도 되며 자연에서 탐구도 과탐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에 정시에서 과탐을 보게 되면 3%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고려대는 논술 전형이 2025학년도에 생겼는데 경영대학은 최저가 4합 5로 매우 기준이 높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과와 동일하게 4합 8로 완화시키고 탐구도 한 과목으로 바뀝니다. 의대도 과탐이 2개였던 것이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고 반도체 공학,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학업 우수형 또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까지 재학생의 4%를 추천했고 이 기준은 현재 고3부터는 학교별 1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려대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했었는데 이 서류 비율이 2026학년도부터 서류 10으로 서류 반영 비율이 축소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고 서류 반영 비율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교과 등급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는 전 교과가 반영되는데 전 교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제2외국어, 즉 일본어, 중국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철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고려대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고 최저가 3합 7로 갔지만 계열의 구분 없이 탐구 한 과목으로 변경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부여하는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1등급을 맞으면 100점을 주고 2등급을 맞으면 98점을 부여했는데 2026학년도는 2등급은 96점으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또 하나, 탐구를 볼 때 한 분야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화학 1과 화학 2는 같은 과목으로 응시가 제한되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 설명회에서 공개한 2024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 인문계열 합격자 등급입니다. 2024학년도는 교과 80에 서류 20이 기준이었습니다. 등급은 상위 70% 컷이며 충원율은 예비 합격자가 몇 번까지 합격했는지를 의미합니다. 화면에 국어 국문학과 충원율을 살펴보면 충원율이 100인데 모집 인원이 10명이라면 합격자 10명과 예비 합격자 10번까지 총 20명 중에서 10명이 최종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다른 전형에 비해 많아 충원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 합격자 70% 등급 컷입니다. 상위권일수록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서 확인한 인문보다는 등급 컷이 높습니다. 2026학년도에서는 최저의 완화와 서류 비중 축소로 등급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한다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유형으로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을 확인하면 일반고가 98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일반고, 재학생끼리의 경쟁입니다. 고려대 종합 전형은 학업우수, 계열 적합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학업우수 전형은 2026학년도에 858명을 선발합니다. 학업우수 전형은 2024학년도까지 1단계에서 서류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재심은 면접을 보고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 고3부터는 서류 1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8 탐구 한 과목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는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2024학년도 2단계 재심은 기반 면접이 있을 때의 인문계열 합격자 성적입니다. 교과 전형과 다르게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의 성적이 보입니다. 자연계열 합격자 성적입니다. 인문보다는 높으나 역시 2점 초반대의 성적이 보입니다. 두 계열 모두 교과 전형보다 낮은 충원율이 특징입니다. 지원 학생과 합격생의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과 다르게 일반고 합격자가 60%가 안 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합격생의 합격자 등급 컷은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5학년도 입시부터 서류 100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올해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의 준비, 즉 학생부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궁금증, 또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으로 시작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진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탐구가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학업 우수 전형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앞서 설명한 학교 추천, 학업 우수 전형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2026학년도부터 면접이 40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물론 1단계 5배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가 기본입니다. 앞서 말했던 서울대의 일반 전형도 면접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서류로 5배수에 뽑혀야 합니다. 2024학년도 인문계열 계열 적합 전형의 지원자 합격생의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합격생의 70% 가까이가 외고, 국제고 학생입니다. 등급 컷은 2점대 후반까지 보이며 충원율은 학업 우수에 비해 높습니다. 자연 계열입니다. 합격생의 과고, 영재학교의 비율이 66.7, 자사고 19.1입니다. 등급 컷은 3점대가 대부분이며 3점대 후반도 보입니다. 2026학년도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시 최저가 있는 서류 100의 학업 우수 전형과 수시 최저가 없는 재수문 면접이 있는 계열 적합 전형으로 구별할 것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고려대의 전형 방법의 변화는 올해 고3의 입시 결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는 2026학년도부터 정시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50점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을 점수에 반영했는데 기본 점수가 40점입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수 단위 가중치를 평균해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1, 2등급에 해당하면 7점,
3, 4등급에 해당하면 6점, 8, 9등급은 0점 처리하고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은 A3, B2, C 0점으로 총 기본 40점에 10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출결은 감점으로 미인정 결석이 3점 이하면 아무 감점이 없는데 3점을 초과하면 0.5점씩 감점입니다. 연세대의 변화로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2026학년도 정시에서 모두 교과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시만 노리고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한다라는 친구들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세대는 추천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1단계 교과로 5배수를 선발하고 재심은 면접으로 변별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 면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이 2025학년도에는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도입되었습니다. 한양대도 2025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내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는 인문 2합 4, 자연은 2합 5로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 고정입니다. 영어를 합산하면 인문은 3합 7, 자연은 3합 8이 됩니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에 수학과 과학의 지정을 모두 해지했지만 연세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은 지정이 없으나 자연은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탐구는 반드시 과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이 차이는 교과 전형에서 지원 학생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설명회에서 공개한 2024학년도 추천형 합격자 등급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2단계 재심은 면접이 있을 때의 성적입니다. 지원자와 최초 합격자, 총 합격자 평균입니다. 총 합격자 평균만 보면 문과대학이 1.47, 경영대학 1.29, 생명시스템대학 1.41, 생활과학대학 1.5, 의과대학 1.02, 치과대학 1.09, 약학대학 1.13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2026학년도에 연세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생기고 교과 100에서의 올해 입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 활동 우수형입니다.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은 복수 지원이 안 됩니다. 활동 우수형은 고려대 학업 우수형과 마찬가지로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입니다. 2024, 25, 26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류에서 인문과 통합은 3배수, 자연은 4배수인데 2026학년도에는 모든 계열이 다 1단계 4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는 재심은 면접이 포함됩니다. 2024학년도까지 재심은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라고 칭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재심은 기반 논리적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심은 면접이 가장 변별성이 높으나 1단계 통과를 위해서는 이 전형이 종합 전형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2023, 2024학년도 1단계 합격자의 교과 성적입니다. 24학년도 문과대학 2.27, 상경대학 1.97, 경영대학 1.76, 공과대학 2.17, 생명시스템대학 1.9, 사회과학대학 1.89, 의과대학 1.18, 치과대학 1.59입니다. 합격생의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고는 50% 미만으로 재심은 면접의 경쟁력이 최종 합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의 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세 학교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극상인 학생들이 원서를 씁니다. 하지만 내가 내신이 1.3 이내는 안 되더라도 탐구에 대해 진지하고 또 주제 탐구나 심화 연구 또는 아이들과 함께 공동 연구로 주제 발표를 하는 등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심도 있게 자신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학생이라면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가능하다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목표를 두고 남은 1년 또는 2년을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서도 이 세 학교 모두 내신이 일정 수준 평가에 포함되는 만큼 수능과 학교활동, 교과활동 모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2, 고1 학생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 변화에 대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